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임용시험 1차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요게 올라가자마자 좀 빠른 시기에 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본 걸 좀 확인하고 싶으셔서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추후에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것은 이제 요 영상을 이제 지금 요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우선은 이제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답을 썼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빨리 좀 확인을 하고 싶은 측면에서 답안을 이제 만들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방향 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출 문제를 막 꼬집어서 분석하고 뜯어서 이게 왜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약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틀은 이것은 이제 막 시험을 보셔서 좀 확인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게 뭐 절대적이고 완벽한 답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틀리고 이래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성을 하는 차원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의 어떤 이제 나온 영역 그리고 그것을 답으로 써야 하는 거. 요런 방향은 맞지만, 이제 채점을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평가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막 전적으로, 막 절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나 완전히 저렇게 썼네. 막 100점이네. 막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자, 문제를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거의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보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떠한 걸 원하는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볼 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문제였어요. 늘 나오는 문제, 2점짜리 대문 문제, 기입형 2점짜리라 기억과 니은에 하나씩 넣어서 1점씩을 이제 채점을 하겠다는 의도겠죠. 예. 그래서 학생이 요 가상황에서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 있는 학생. 그래서 그걸 이제 교사가 나에서 이 학생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식에 사용된 문자가 임의의 수를 나타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 그래서 문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 A는 지금 변수 개념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교사가 이제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것 자체가 주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변수는 다중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변수의 다중이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우리가 그냥 한 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의 변수, 그리고 이제 자리지기로서의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x는 자리지기로서의 미지수로 사용이 된 이런 부분을 좀 헷갈려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교사가 앞으로 그 미지수 개념과 그쵸? 이를 포괄하는 변수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일지를 쓴 거예요. 기억의 변수, 니은의 미지수를 쓰면 2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는 기입형이니까 밑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죠. 자, 5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 교수학습 상황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입장이 신임 교사와 이제 수석 교사예요. 그러니까 신임 교사가 이제 수석 교사한테 이제 많이 도움을, 이제 조력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 관계를 지금 판별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이 있다, 하나다, 두 개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요 상황을 예. 교사가 전개 단계에서 토론 주제를 제시한 이유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왜 전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신임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 이유도 모른 채 암기한 절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알고 이제 절차도 연역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그랬고 이제 수석교사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판별식으로만 하는데 최근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개정이 됐든 개정이 안 됐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원의 방정식 하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배울 때 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그 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운 다음에 바로 원을 배워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갈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바로 최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왜 하지 않았냐라고 수석교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하겠죠. 니은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이제 수석교사가 또 해요. 한 가지 더 있다. 이제 막 많이 지적을 하는 거죠.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하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도출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학생들이 좀 추론해보게 해야지 뭐 다짜고짜 막 그쵸? 교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임 교사가 이거 이제 개정이라 공통상 원이라고 하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연결하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이제 그 개연적인 추론이라면 연역적 추론이 아니어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신임 교사가 네, 그 추론을 유도하는 적절한 발문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번 25학년도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적인 거에선 늘 똑같은 게 다 나왔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던지 간에 기본에 충실해서 했다면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 요렇게 나왔다는 게 되게 특이하죠. 지금 한번 한눈에 보시겠어요? 네. 모두 문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작성 방법을 해놓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물어봤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요렇게 나오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쓰기가 좋죠. 문제를 쭉 읽어서 요거 쓰고 이게 체크하는 것보다 여기서 딱딱딱 정리해 준 걸 쓰니까 어쩜 체감할 때 쉬울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죠? 두 번째는 채점을 하는 채점자 기준에서도 좋죠. 거기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형태가 올해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하고 그 전에 10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했죠. 너무 원하는 게 많았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아까 기억에 학생들이 지금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하는 건 싫고 더 나아가 절차를 연역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해서 그 스캠프가 제시한 이해로 써라니까 뭐겠어요? 관계적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적 이해에 대한 그 얘기를 쓰라고 하는 거였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운 걸로 왜 안 하냐 해서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아까 점과 직선의 거리 사이로 하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추론을 하게 하지 그러냐. 이러니까 신임 교사,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발문도 준비를 해보고 있으면서 아주 군기가 바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문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근거, 기준을 줬어요. 폴리아가 제시한 문제 해결의 계획 수립 단계의 근거에서. 그 뭐겠어요? 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의 유형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 2개, 반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 2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에 가서 한번 정리된 거 잠깐 볼게요. 예. 자, 아까 우리가 A형의 1번에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변수하고 미지수였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변수 개념의 인지장애에 대한 학생이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다중이, 그죠? 변수 개념의 다중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의 풀이와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 이런 것 때문에 대수 개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변수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나와야 될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5번 지금 얘기한 거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답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썼느냐가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막 많이 떠들어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자료가 올라가긴 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교과 대형. 그 다음에 스캠프의 이해.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추론 유형, 개연적 추론 유형, 그 다음에 폴리아의 계획 단계에서의 발문. 요렇게가 나오고. 많이도 물어봤죠. 예. 근데 늘상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걸 묻잖아요, 막. 그게 그 훈련을 많이 한 거라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죠? 예.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이제 요렇게 하겠죠. 관계적 이해만 쓰는 걸 원한 것 같긴 해요. 예. 관계적 이해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럴 때 답안을 쓸 때 관계적 이해만 단답형으로 써야 하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면 요 정도 더 써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는 관계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로부터 특수한 규칙이나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관계적 이해다. 이렇게까지 썼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니은에서는 최근에 배운 거하고 연결은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수석교사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말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죠? 예. 원의 중심이 점이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신임 교사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론은 이제 유추가 되겠죠. 밑에 그 발문 한번 볼까요? 자, 학생들에게 이러겠죠. 예. 일단 공통수학 원에서 배운 건 이제 그 앞쪽에서 배운 거니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때 했던 방법들이 생각나나요?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느낌이 오시죠? 네, 요렇게 하면 충분히 5번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요런 형태로 작성을 하셨으면 크게 감점되지 않고 다 받을 거예요, 4점을. 네. 자, 그러면 6번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도교수하고 이제 예비교사가 나눈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듣는 선생님들 이제 영상만 이제 빨리 보고 싶은 이제 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11번의 시험을 보고 이게 12번째 시험이죠. 이 방식으로. 근데 APOS 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학생 이름이 제이하고 이렇게 애들 이름을 나오면서 학생 이름에서 걔네들의 상태의 차이를, 행동, 과정, 그죠? 과정, 대상 이렇게 차이를 쓰는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요 이론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죠? 예, 잘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두빈스키의 APOS랑 스파드의 이론을 같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수교재에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완전히 과정으로서의 조작적 방법과
대상으로서의 구조적 방법은 빈칸 치면서 공부했어요. 그대로 나왔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쓴다면 구조적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의 상황은 이런 걸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루트 2, 결과적으로 무리수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대소관계, 뭐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런 걸로 하다가 이런 걸 반복을 시켜도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가는적 무한임을 아는구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무리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애들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지도교사 또 얘기해 주죠. 요렇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걸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드디어 무리수도 진짜 존재하는 수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인지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는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동, 과정, 대상으로 무리수 개념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는 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나온 건 APOS, 스파드. 아까 그게 뭐였죠? 구조적이었죠. 기억이 들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개념 형성 과정에 적용한 걸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구조로 답안을 썼으면 잘 하셨다는 뜻이에요. 뭐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는 다룰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 무리수 개념을 습득하는 수업인데 수직선에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을 하면서 그쵸?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우리가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요것이 꼭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의 소수분이 끝없이 계속 반복이 계속되는 상태. 그거를 인식하는 그 행동이 내면화가 되는 요 말을 꼭 추가하시면서 가능적 무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 요거 꼭 들어가야 되는 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래도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요 녀석을 지금 수직선 위에 대응을 시키는 대상화를 통해서 루트 2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대상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요 구조를 썼으면 맞아요. 요렇게 쓰셨으면 돼요. 처음에 동일한 조작을 반복한 행동과 그 행동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그죠? 그 과정을 대상화해서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루트 2, 무리수의 존재가 이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스키마로 자리를 잡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썼으면 무난하게. 예, 그리고 저 위에 구조적, 기억에 들어갈 말. 됐죠? 자, 여기까지 1번, 5번, 6번 한 A형을 살펴봤어요.